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앞으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자녀들은 효도도 하면서 소득 공제 혜택도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에 매월 정기적으로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을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요.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저녁 청취자 여러분에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한 가지씩을 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소득 공제해주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소득 공제해주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신화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고광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태환 선수 문제. 이 금지 약물 투여 혐의로 청문회에 갔었죠. 네. 오늘 자격정지 18개월 처분이 나왔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국제수영연맹이 23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어제죠. 청문회에서 4시간가량 박태환과 변호사 등으로부터, 우리나라 검찰 수사 경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금지 약물 투여가 고의성이 없었다. 이렇게 계속 어필을 했지 않습니까? 네. 호소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끝내 18개월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다만 자격정지는 박태환의 소변 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소급 적용돼서 내년 3월 2일이면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11개월 좀 더 남았는데요. 네. 그렇지만은 지난해 9월 3일 이후 박태환이 거둔 메달이나 상금 등은 모두 몰수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9월 중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땄던 은메달 하나, 동메달 5개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네. 포상금도 당연히 못 받게 되고요. 네. 당시에 통산 아시안게임 메달 수를 20개로 늘리면서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최다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가 됐었는데요.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또 올해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 출전도 무산이 돼서 경기력 유지에도 애로가 예상됩니다. 네.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새로운 스폰서를 찾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고요. 하지만 내년 8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는 대한체육회가 규정을 바꿔주면은 출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네. 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는요, 이 금지 약물 사용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만료일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박 선수가 내년 3월 2일에 징계가 끝나니까요. 네. 그 이후 3년간 태극 마크를 달 수 없도록 돼 있는데요. 근데 박태환 선수가 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열심히 경기력을 좀 향상시키면은 또 여론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도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고, 우리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가 내년 여름에 좀 명예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좀 주목됩니다. 네.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박 선수에 대한 이 기대와 이 실망 의견이 좀 팽팽히 맞서는데요. 우선 이 관행상 도핑 징계가 24개월이라는데 18개월만 받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네. 명예회복을 위해서 내년 올림픽 출전 기회를 줘야 한다. 박태환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격려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영계에서 다시는 나오기 힘든 기량의 선수인데 끝이 아름답지 못하다 이런 반응부터 좀 규정을 바꿔서까지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갑론을박도 지레 제기됐습니다. 네, 14년간 두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친부가 있다는 것이죠. 온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이 구속됐죠? 네, 참 세상에 이런 참담한 사건이 있을까요? 네. 큰 딸은 자살, 작은 딸은 이 투신 직전 상태로까지 내몬 인면 수심의 친부가 오늘 경찰에 구속됐는데요. 경찰에 따르면은 이 친아버지인 이 B 씨는 54세입니다. 이 자살한 큰딸이 4살 때부터 집안에서 이 성추행하는 등 2017년까지 1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둘째 딸 역시 성폭행 피해를 당했는데요. 이 인면수심의 B 씨는 부인이 출근한 시간대를 이용해서 네. 뭐 아빠와 함께하는 병원놀이를 하자라든가 이런 파렴치한 거짓말을 해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이 두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큰딸이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것은 성년이 되던 해인 지난 2010년인데요. 네. 그러면서 이후에 꼬박 4년을 정신과 이 병원과 성폭력 상담소를 다니면서 진료와 이 상담을 받았습니다만 네. 그 후유증을 견디지 못한 채 결국은 극단적인 이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 딸 역시 이 치료를 계속 받아왔지만 이 악몽이나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네. 지난달 6일 한남대교에서 투신하려던 것을 그 직전에 경찰이 극적으로 구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0년간 바깥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 B 씨의 이 파렴치한 만행은요. 네. 경찰이 이렇게 이 둘째 딸의 자살 이 기도 그 이유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근데 현재 B 씨는 그 범행을 좀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티즌들은 일제히 공분을 터뜨렸죠. 네, 그렇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방송으로 차마 옮기지 못할 정도의 이 격한 표현을 쓰면서요, 네. 이 신부를 비난했는데요. 특히 이 미국처럼 우리도 제발 이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중형을 가야 된다. 법이 너무 물러 터져서 자꾸 이런다는 뭐 지적도 나왔고요. 물러 터졌다. 네. 네. 또한 이 두 딸이 그동안 누구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뻗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범죄 피해 구조 지원 체계가 허약하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피해자들은 지역의 해바라기 센터 또는 이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를 찾으면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안내문도 올렸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전해주시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이어서 김무성 대표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부산 한국해양대의 토크 콘서트에서요. 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봐야 한다면서 처음으로 한반도의 사드 배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에 대응할 방어 무기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네. 김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핵실험을 2-3번 하게 되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된다 하면서 북의 핵 보유국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한에서 만약 핵무기를 쏘아 올렸을 때 약 150km 상공에서 쏴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며 사드 배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 1일로 예정된 새누리당 정책의총에서 이 주요 우제로 다뤄질 이 사드 문제가 결국은 이 집권당에서 정부에다가 사드 배치를 촉구하는 형식으로 이 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의 고광본 기자였습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소득 공제해주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효 권하는 사회도 아니고 소득 공제까지 하면서 용돈을 드리라고 권하는 모습이 씁쓸합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군요. 0053번입니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소득 공제해주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데 대한 의견입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어디예요? 퇴근 중. 진짜? 운전 중이야. 근데 이렇게 조용해요? 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슬란의 놀라운 고요함. 직접 경험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차 홈페이지 참조. Premium comfort. Asla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지금 시각은 6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원효로 서울역 가는 길 원효로 1가에서 남영역 쪽으로 끝차로에 사고 나서 어렵고요. 종로 신설동 쪽으로는 2가에서 신설동까지 밀립니다. 도심을 지나 외곽으로 이어지는 길목들도 밀려서 도봉로 동소문로 밀리는데요. 한성대 입구에서 성신여대, 기름교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차량들 밀려 지납니다. 압구정로는 한양아파트 가는 길 청담사거리 지난 끝차로에 사고 발생했고요. 사평대로 이수교차로 쪽으로는 설해 마을 지난 지점 끝차로에 사고 나서 부근으로 지나기 어렵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이촌동을 비롯해서 강남권을 지나는데 서행 운전하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4.19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들 뛰고 있죠. 여야 지도부가 앞다퉈서 선거 지역을 방문하면서 표심 잡게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4곳 가운데서 3곳이 야권 진영의 싸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새누리당에서 사무총장을 지내신 분이죠.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네, 4.19 재보궐선거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뭐 당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네. 우리 당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4석을 노리는 건데 4석 중에 몇 석 정도 차지해야 여당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이, 뭐 원래 이제 저희가 한 석이고 나머지 3석은 다 야당석 아니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번에 굉장히 희망에 차 있습니다, 당원들이. 예. 왜냐하면 이제 인천은 뭐 저희가 워낙 이제 센 데였고요. 예.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경기의 성남 중원이나 서울 관악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야권이 좀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시민이나 도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통진당이 야권 연대를 해서 줬던 데인데 네. 그 국민들로부터 또 저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지금 물러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새누리당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희망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성남이나 서울 관악을까지 넘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 예, 예. 광주까지도 욕심을 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광주는 저희가 이제 제2의 이정현 의원이 탄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거기도 이제 야권이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네. 천정배 의원도 나오시고 그래서 이번이야말로 또 저희가 그 광주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요. 예. 당원들이 지금 굉장히 고무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내석을 다 차지하시겠다는 생각까지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고무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 선거 프레임이 말이죠. 네. 양 당에서 주로 내세우는 것을 어떤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당 쪽에서는 이 종북 도우미 책임론을 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대고 네. 공격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아무래도 네. 저 새정년에서 통합진보당하고 선거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통진당 소속 출마자들이 국회의원에 선출됐는데 저희가 이제 통진당 성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그 해산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야당에서는 이 국회의원 이번이야말로 이번 새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네. 우리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할 면목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가 생각하기엔 저희가 이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뭐 종북 도우미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이 대통령 집권 3기에 그 과감하게 그 대통령의 우리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그 정강 정책 또 대통령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네. 아무래도 좀 더 여당 의원을 좀 지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지금 이 현 정권의 경제 실패 네. 심판론을 내걸고 있습니다. 네. 현 정권은 경제 실패했습니까? 그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거를 뭐 제가 그걸 인정합니다. 예. 그러나 경제 실정이라는 표현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2012년서부터요 2.3%, 3.0%, 3.3% 계속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뭐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가 뭐 지금 저 창업하기 좋은 환경 순위가 2010년에 60등이었는데 지금 2014년에 17위로 이렇게 또 성과를 보여주는가 하면 월 평균 54만 명이 넘는 그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뭐 FTA 체결해가지고 지금 500억 달러의 그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뭐 하여간 이런 좋은 일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우리 아직까지 국민들 개개인들이 느끼기에 경제가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안 느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건은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봐도 될 만큼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쯤 그러면 피부로 느끼게 되나요? 이제 3년 차를 이번에 대통령 3년 차를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입법들 예. 국회에서 좀 발목 잡고 있는 거 야당이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을 좀 해결하고 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좀 피부로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말이죠. 홍준표 경남지사가 계속 언론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무상급식 전면 중단 선언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 미국에 출장 왔던 모양인데 무슨 웬 골프를 치다가 어떻게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지금 36%인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10번째밖에 안 되거든요. 재정이 열악하니까 아마 그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분은 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학교는 밥 먹는 곳이 아니라 공부하는 곳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지금 당장 학생들한테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다. 이제 교육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무상급식 논쟁이 이게 뭐 도지사, 교육감 모두 다 책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할 때마다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특히 저 교육감 선거에서는 그분들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우선순위가 뭐가 우선순위냐. 정말
그 학생들한테 밥을 먹이는 건 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또 어떤 양질의 어떻게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점에서는 네. 제가 보기에 점수를 줘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말이죠. 네. 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관해서는 거의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고등학교에 관해서는 이제 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전국 16개시 단체가 다 다릅니다. 지금 이제 무상급식 현황이. 네네. 그런데 이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는 여론도 있거든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 이후에 이 문제에 관해서 당론을 좀 정해보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대표가 되신 이후에 예. 여러 가지 이제 굵직굵직한 그 아젠다들을 잘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홍준표 지사에게 조금 섭섭한 것은 저희 당으로서는 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중앙당하고 좀 상의를 해서 네.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나 예. 좀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도지사 소관이고 이건 지방자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한다 자꾸 그러시는데 네. 너무 대권 후보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신가 네.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네. 대권 욕심 때문에 뜨고 싶어서 그랬다는 소리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여간 네. 어쨌든 좀 걱정이 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그 미국의 골프 문제 때문에 네. 홍준표 지사 사퇴하라고까지 요구합니다.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뭐 골프 했다고 사퇴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자원외교 문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포스코 비리 의혹도 수사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당내 소위 친이계라고 하는 쪽에서는 네. 그건 무슨 이런 기획 수사가 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친이계들의 이런 반발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좀 이해는 갑니다. 이제 그러나 예. 저희가 뭐 기획 수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아니 정권이 바뀌면 그동안 전 정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뭐 잘한 거는 저희가 이어가야 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적폐된 그런 그 악이라고 그럴까요? 부패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척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나라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 그런 네. 걸 해달라고 대통령을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부정부패를 뿌리채 뽑겠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부터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무슨 뭐 어떤 특수한 그 사람들을 특정한 집단을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특정한 집단, 예를 들어서 특히 전 정권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그분들을 특별히 노렸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예.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뭐 여러 번 천명을 하셨습니다만은 네. 이게 성역 없이 지위 네. 고하를 막론하고 하여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특정한 어떤 집단이나 뭐 전 정권의 뭐 누구나 뭐 이런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니다 싶습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정무특보로 3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좀 위치가 좀 애매모호하다 뭐 이래가지고 네. 뭐 따로 뭐 회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예. 겸직이 가능하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우리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내각제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장관도 임명하고 총리도 국회의원 중에 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야당이 계속해서 왜 야당하고 자기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네. 요번에 정무특보 되신 분들이 다 말하자면 그 야당과 그 대화를 하시던 분이거든요. 원내수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의도의 그 정확한 그 의견들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또 청와대에서 정확한 그 여의도와의 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뭐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야당은 무슨 일만 있으면 약간 좀 이렇게 네. 그러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특보들이 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결정을 하면서 2달여 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인사청문위원을 맡으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완주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네, 그동안에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열 수 없다. 자진 사퇴해라. 그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태도를 바꿔서 일단 뭐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실제로 아직까지는 저희 당에서 박상옥 후보자가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청문회를 연다는 것이 후보자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절차, 청문회의 절차를 밟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저희 당내 다수 의견이었고요. 네.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부적절함을 국민들 앞에서 밝히는 것 방식을 택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하자. 그렇다고 뭐 이분은 그 뒤에 이제 본회의 인준 과정도 있고 청문 보고 채택 과정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정확하게 그동안은 뭐 어떠한 자료 요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일 열고 이제 흔히 얘기해서 언론 청문회,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한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검증해 나가는 시간을 갖기로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2달 동안을 그냥 청문회도 안 된다고 버티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청문회를 열어서 좀 따져볼 일이지 왜 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 점에 그 점에 관해서 먼저 변명을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실제로는 저희는 이런 후보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청문회 자체 열 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네. 실제로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후보자가 6월 항쟁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현대사회 민주화 운동에서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네. 이 초동 수사를 맡은 검사이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은폐됐던 데 참여했던 분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유가족이라든지 국민한테 어떠한 사과라든지 어떠한 그런 본인의 그 과거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 어린 이런 사과도 없는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2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전에도 인청 자체 거부한 건 아니지만 117일 동안이나 하여튼간 청문회 채택하지 않고 낙마시킨 새누리당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청문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그런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민 일부가 청문 절차는 밟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했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로 검증하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박통철군 사건 그 관련된 쟁점하고요. 또 그 외에도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실. 그렇습니다. 제일 큰 부분이요. 이 대법관이라는 자리가요. 사실은 소수가 정의의 편에 서서 그리고 한 번 대법관 판결이 10년 정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대법관의 자질이 있는지, 특히 박종철 열사 관련돼서 저희가 그 수사 기록을 전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실제로 아무 역할을 못했다면 무능하다면 대법관의 자격이 없을 것이고요. 그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은폐를 했다면 또한 비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없다. 이런 부분을 좀 초점을 갖고서 검증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만나서 청문회 일정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그 일정은 좀 전에 합의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양당 원내대표에서는 청문회를 한다 정도 하고요. 실제 일정에 대해서는 통상 특히 청문회 간사간의 합의를 통해서 일정을 정하는 것이 관례적이기 때문에 내일 10시에 청문회
증인 채택이라든지 등등에 관련된 청문 채택에 대해서 네. 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내일, 그래서 예. 그날 아마 내일 정도에 양당 간사가 청문 일정을 협의해서 결정할 거로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원주 의원님께서는 지금 해외 자원개발 특위 이 위원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 이게 아직 어리무중입니까? 그 막판 사실은 초지일관 여당에서는 물타기 하고 이 국정조사할 의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증인 그야말로 해외 자원개발의 41조 실제적으로 확인된 3, 4조를 날린 부분에조차서도 핵심 그 증인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님, 박영준 차관님, 최경환 부총리, 그다음에 윤상직 장관 이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했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참여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표, 정세균 전 대표 이런 식으로 이광재 전 도지사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그 증인 채택 자체를 물타기를 하는 이 황당한 이런 상황인데 국민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자서전을 통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자원외교에 대해서 이미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직접 나와서 듣고 싶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증인 채택을 해방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방탄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음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단에서도 이 자원외교 해외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지도부 간에 다시 합의했기 때문에 다시 증인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증인 협상에서 양보하실 수 있는 선 같은 게 좀 있나요? 아니 실제 자원외교를 정책 과정 벌을 주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잘못된 자원외교에 대해서 잘한 자원외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원외교를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미 출발점부터 문제가 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다시는 이런 정책이 되지 않게 역사에 남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국조특위가 있는데 양보의 의미는 없죠. 사실은 핵심들이 빠지고 실무자들 데려다가 청문해봐야 책임 있는 증언 내지는 발언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 출석으로 찬성을 하면 이쪽에서는 문재인 대표 출석하는 거 동의하실 겁니까? 계속해서 밝혔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청문회에서는 성역 없는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가 저희 당의 기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완주 의원이었습니다.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홍제동 김수미 상담원 대리운전 1기. 오늘은 실수로 이중 배차가 돼서 택시비 달라는 기사님과 나한테 직접 오라는 고객님 달래느라 고생 좀 했네. 그래도 좌우로 정렬 2588.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지요.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소득 공제해주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1642번님.
노년층을 위한 훌륭한 제도가 되려면 편법을 쓰는 가짜를 확실하게 방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 주셨네요. 9141번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통장으로 송금을 한다면 부모님 없는 사람들은 손해 아닐까요? 이런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닌 듯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 드려야죠. 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네, 다양한 의견들 주시고 계십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어서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